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 주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몇 차례 좋았던 득점 시도를 비롯해서 토트넘에서 가장 라이블리한 활기 넘치는 선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교함이 좀 아쉬웠다. Yeah, and look, we're asking a lot of this group of players. A lot of these guys are playing, every 3 days, and it's only logical they're not going to be at their sharpest, but they are trying, and that's all I can ask for. 노팅엄에게 패배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쿨한 답변을 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사일마다 뛰니까 정상이 아닌 게 당연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이상 바라는 건 무리다. 뭐 이런 뉘앙스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알면서도 전술적인 틀을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뀐 선수들에게 다른 역할을 준다거나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거나 이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은 딸랑 2분만 답변하고 일어서는 게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현지 팬들은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태도라든가 전술적인 운영이라든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작년 크리스마스 데이 순위표와 올해 같은 날을 비교한 그런 테이블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1위 아스날에게 승점 4점 뒤진 리그 4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위 리버풀에게 무려 승점 16점 뒤진 무려 리그 11위입니다. 참담하죠. 재밌는 게 순위는 저렇게 떨어지는데 골득실은 오히려 작년보다 한 골이 더 앞서 있습니다. 플러스예요. 비정상적이죠. 작년엔 18경기하고 4패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벌써 9패째입니다. 리그에서. 현재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패배가 많은 팀은 울버햄튼 11패, 사우스햄튼 14패 요 두 팀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졌고요. 좋지 않습니다. 이러니 팬들에게 감독이 이뻐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팬이 올린 트위터 글이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보시면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지고 나서 질 때는 원정 팬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거만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노팅엄 원정 패배하고 원정원 팬들에게 인사 없이 그냥 또 라코론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매번 이런다고 실망감을 표하는 그런 글인데 에러건트하다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저는 이게 인사를 안 하고 나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토트넘 축구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이런 완고한 태도까지 싸잡은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최근 그 팬들의 실망감과 그 비난을 의식을 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면전에서 막 욕을 하니까 원정 팬들에게 인사를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프로팀 감독이라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 되는 면이 좀 있고 워낙에 좀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철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팬들이 더 실망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래저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입지가 좁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로 역대 토트넘 감독 승률 탑10 랭킹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체 이제 8위에 해당합니다. 승률이 50경기 이상 지휘한 감독들 그 대상으로 매긴 그런 그 승률 순위표인데 리그만이 아니라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산정을 했고요. 승률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경기를 치른 사람을 높은 순위로 쳐서 이렇게 매겼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8위고요. 상당히 좀 좋지 않죠. 이제 50%입니다. 현재까지 68경기에서 34승을 했으니까. 뭐 무리뉴 감독이나 뭐 콘테 감독이나 뭐 포체티노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감독들보다 좀 낮게 위치한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순위고 그리고 이제 이날 그 패배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리그 성적을 보면 성적이 더 안 좋거든요. 리그 승률이 56경기 27승입니다. 그러니까 48.2%밖에 안 돼요. 승률이 반타작이 안 됩니다. 누누 감독 수준입니다. 누누 감독이 석 달 짧게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 누누 감독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두 차례 대행 시절 감독 대행으로만 팀을 이끌었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12경기를 맡았었는데 그때도 6승을 했거든요. 반타작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성적이고요. 참고로 콘테 감독은 뭐 재미는 없었지만 리그에서 56경기 32승 57.14% 리그 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고 남은 경기 일정들을 감안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날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1분 뛰고 교체가 됐고요. 그동안 슈팅은 2번 때렸습니다. 유슈팅 1번 있었고요. 패스는 39번 시도해서 35개 성공, 90% 성공률. 그중에 키패스가 3번 있었습니다. 볼터치는 쉬운 2번 했는데 전반전에 40번, 후반에는 12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드리블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했고요. 박스 내에서 볼터치는 6번밖에 없었습니다. 경합 상황에서는 그래도 7번 경합해서 5번 승리를 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여줬고요. 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매체 오늘 스카이 스포츠, 스탠다드, 또 풋볼 런던, 익스프레스 4개 매체 평점을 준비를 했는데 평점이 상당히 극단적이고요. 특히 풋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3점을 주죠? 3점 받을 경기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4개 매체에서 6점, 4점, 3.5점을 주면서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팀 내 최고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풋볼 런던 최저점, 스탠다드도 최저점, 익스프레스도 최저점, 네, 이렇게 줬습니다. 골드 기자, 네, 3점은,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4.5점으로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4점대 평점을 받으면서 최저점을 기록했고요. 최고 점수는 이제 그레이 선수가 6.3점 받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팀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주장 그리고 에이스 선수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은 뭐 당연한 면이 있지만 올 시즌은 좀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이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계약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하고도 좀 맞물린 것이 아닌가. 뭔가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좀 가혹한 분위기들이 안팎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언론의 눈이 너무 좀 차가운 것이 아닌가. 참고로 토트넘 팬 사이트인 투더레인앤백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매번 평점 매기는데 아무래도 팬 평점이니까 제가 매번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유일하게 8점을 줬어요. 네. 메디슨 베리발, 교체로 들어온 메디슨 베리발이 7점이고 그 외에는 선발 선수 가운데 우도기만 7점이고 손흥민만 8점이고 나머지는 다 5점, 6점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서 손흥민에게 준 평점 8점.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 주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몇 차례 좋았던 득점 시도를 비롯해서 토트넘에서 가장 라이블리한 활기 넘치는 선수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교함이 좀 아쉬웠다. 저는 이 평가 내용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8점은 좀 과한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토트넘 내에서 이날 상위권 잘한 축에 속하면 잘한 축에 속했지 어떻게 3점을 주면서 최저점으로 이렇게 좀 이 3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뒤에 골드 기자 평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토트넘 팬 사이트인 투더레인앤백닷컴에서 이제 쿨루셉스키한테는 6점을 주면서 의도는 좋았지만 결정적인 패스나 슈팅을 기록하지 못했다. 평소처럼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면 더 나은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평가 내용들이 여기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현지 주요 매체 평점과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인데 이제 문제 3점을 준 골드 기자. 경기 초반 마크맨이 없었던 존슨에게 패스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골키퍼 정면에 슈팅을 때렸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존슨이 마크맨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과한 비평이라 생각이 들고 물론 골을 못 넣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자 전반 막판에 프리킥은 역공을 때렸다. 주저하기만 하고 효율성이 없는 경기를 펼치다 10분 남겨놓고 교체됐다. 토트넘에게 더 힘있게 움직이고 덜 망설이는 손흥민이 필요하다. 뭐 평가에 대해서는 네, 좀 일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네, 나름 그 의도는 알겠는데 야 그래도 3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0대1로 진 경기에서 너무 가혹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개인적으로는 손흥민보다 훨씬 못했다고 생각하는 클루세스키 5점을 줬고요. 10번 롤에서 뛰면서 전반 막판 존슨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지쳐 보였다. 아니 쿨루셉스키 지친 거는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손흥민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거야. 라두 드라구신에게 7점 줬습니다. 경기 내내 우드와 전투를 벌였다. 토트넘의 또 다른 부상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막판 교체가 됐다. 패스는 들쭉날쭉했지만 피지컬 싸움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다. 이 7점은 네, 뭐 노력한 건 인정하는데 사실 토트넘 축구는 이 센터백 라인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상당히 중요한 팀이잖아요. 일단 중원에서 고역화를 하는 선수가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날 또 메디슨이 후반에 나왔고 이 로메로나
반더벤이 있을 때 센터백들이 공격 쪽에 공급해주는 패스의 질이 좀 좋았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에게 좀 관대한 평점을 줬습니다. 다음은 스탠다드입니다. 자, 킬패트릭이 아니고 돔 스미스 기자가 평점 매겼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습니다. 참, 경기 시작 5분 만에 때린 아쉬운 슈팅이 손흥민의 유일한 공격 찬스였다. 유일하지 않았다고. 프리킥 찼다고. 그리고 그 뒤에 패스가 전혀 안 왔다고. 참 4점도 빡치네요. 네. 대한민국 선수가 또다시 부진한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는 5점을 줬네요. 평소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은 경기였다. 올해 신 만큼 기량이 녹슨 것 같다. 자, 솔랑케에게 5점을 줬습니다. 지난번 노팅엄 원정, 네, 본머스 시절에 왔었던 노팅엄 원정 때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그 근처에도 못 가는 활약이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이날 교체로 투입이 됐죠. 사르 대신에 들어왔는데 골대를 넘겨버린 슈팅만 한 번 때렸다. 녹슬어 보였다. 혹평을 했습니다. 스펜스에게는 5점.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오버래핑을 펼쳤다. 하지만 옐로카드 2장 받으면서 토트넘의 올 시즌 리그 첫 퇴장자가 됐다. 드라구신에게 6점 줬습니다. 몸을 던져 인터셉트한 장면을 비롯해서 몇 차례 중요한 블록을 펼쳤다. 아츠그레이에게도 6점 줬습니다. 토트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몇 차례 영리한 패스를 미드필드에 넣어줬다. 자,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의 찰리 고든 기자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고요. 쿨루셉스키가 만들어준 괜찮은 기회를 넥 빠진 슈팅으로 날렸다. 몇 차례 의미 없는 패스만 남발했다. 패스 성공률 굉장히 높았는데. 네, 아무튼 도미닉 솔랑키 7점. 경기 흐름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좋은 홀더 플레이를 몇 차례 보여주면서 경합을 펼쳤다. 야, 전 솔직히 솔랑키 7점 보고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레넌 존슨에게 8점을 줬어요. 이 경기에서. 자, 이 경기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강력하게 깔아찬 슈팅으로 전반전 마츠셀스 골키퍼를 시험에 빠뜨렸고 후반전 박스 안에서 훌륭한 터닝에 이은 슈팅을 터뜨렸다. 이 장면은 진짜 멋졌습니다. 저 입중계할 때 이호영 캐스터가 베르캄프냐고 했을 정도로 정말 그 혼전 상황에서 센스 있게 상대 수비 가랑이 사이로 볼을 떨고 나고 슈팅을 때리는. 근데 그렇다고 8점은 골도 못 넣고 팀이 졌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다. 자,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7점 줬습니다. 스웨덴 국가대표의 인터셉트가 손흥민에게 좋은 찬스로 이어졌다. 존슨에게 정확한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유독 까다로운 좀 가혹한 그런 평가를 매체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평점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이번 경기에서는 맞지 않나. 드라구신에게 최저점을 줬거든요. 스카이 스포츠는 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팀 내 최고점 6점을 줬고, 뭐 선수에 대한 호호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지의 어떤 분위기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좀 최근 토트넘 비난에 대한 화살을 손흥민 선수를 향해 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팀은 좀 재계약, 계약 연장 발표도 좀 안 하고 있고, 계약 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깝깝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 옮기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팬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너무도 이해가 가고요. 오늘 이런 또 현지 매체 반응이라든가 또 토트넘의 어떤 경기 내용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태도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팅엄전 토트넘이 졌고요. 현지 주요 매체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